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웅달입니다. 오늘은 사자와 형제의 모험 3장과 4장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카톡창에 남겨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땐 같이 초원을 드나드는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이 죽고 난 뒤 세상을 소개하는 공간이라 좀 놀랐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던진 것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인 칼 레온이 아프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나쁜 것 같다. 칼 레온이 아프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어떤 걸까요? 네,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가보죠. 처음에 아빠가 바다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나올 내용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일종의 책에 복선이 있다는 거겠죠? 나중에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 네, 그쵸. 아마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난기열라, 약 80년이 이틀 등 요나단이 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그런데 어, 요나탄이죠. 미안. 요나탄이 불러주는 노래가 난 칼에게 들려준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다. 그대여, 내가 바다에서 죽으며 어느 날 눈처럼 새하얀 비둘기 한 마리 찾아오리. 아주 먼 어디선가 날아와 창가에 앉거든 내 영혼인 줄 알아주오. 그대 품에서 편히 쉬고픈 내 영혼. 이 노래 들려준 후 며칠이 지나자 요나탄이 화재로 죽었다. 흰색 비둘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이 노래 가사와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지금 작가님은 난기열라에 계실까? 만약 그렇다면 흰색 비둘기로 날아와 우리에게 요나탄이 그랬듯 난기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갑자기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한강 작가가 음, 상을 받으러 스웨덴에 가 있고요. 린드그렌 생가를 찾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고 저도 기사를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책표지만 보고는 나니아 연대기 느낌일 것 같았다. 왜냐하면 사자왕이라는 것이 동물의 나라에서 사람과 연관되는 걸 같았다. 그런데 두 형제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사자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나탄이 인상 깊었다. 자기가 떠날 것을 동생에 알려주고 난게열라에 대해 알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어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니 말이다. 그리고 어떻게 갈지도 궁금하다.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첫인상은 조금 유치하고 그냥 모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처음 펼쳐보자마자 죽음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너무 놀랐다. 읽을수록 칼과 요나탄의 감정과 생각이 이해되고 몰입되었다. 앞으로 여러 모험이 정말 기대된다. 그쵸, 여러분. 재밌게 읽었다니 다행입니다. 음, 혹시라도 책을 읽는 시간이 없어서 어, 감상을 못 남겨주거나 또 감상을 남기려면 또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민돼서 못 남겨줬다 하더라도 숙제처럼 하지 말고 나중에 중간에라도 자유롭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 북클럽을 운영하는 건 꾸준히 좀 자유롭게 그리고 생각을 남기면서도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중간에 와도 좋고 뭐 하루 이틀 빼먹어도 그걸 너무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과제하듯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자, 오늘 12월 11일 3장과 4장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장에서는 드디어 칼도 신기한 나라 난기열라로 들어갑니다. 3장 첫째 시작 부분 읽어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느 집 문 앞에 서 있고 사자왕 형제라는 풀빛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어느새 날아왔을까요? 아무한테도 길을 물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벼랑간 이 자리에 서서 문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요나탄 형을 불렀습니다.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으면 시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 거라던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에 내 기분을 무엇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형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나탄 형 하고 부르려고 했지만 울음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목이 콱 잠겨서 우스꽝스러운 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낚싯대를 집어던졌습니다. 형은 단숨에 달려와서 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온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주 조금 울었습니다. 울어야 할 까닭은 전혀 없었지만 그토록 그립던 형을 만나고 보니 왠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만납니다. 난기열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왔죠. 벚꽃이 피어 있고 싱그러운 풀들이 가득한 곳으로 와서 멋진 집까지 있습니다. 한편 아주 멋있는 말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토끼까지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토끼를 길러보지 못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토끼를 길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낭만을 깨는 상상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면 토끼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정말로 제대로 기르려면요, 엄청나게 매일매일 풀을 엄청 뜯어줘야 돼요. 자, 사장에서는 이 난기열라의 벚나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바로 황금수탉이라고 하는 주막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멋있는 모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네요. 칼은 지구에서는 침대에서만 있었고 다리도 안 좋았는데 이곳에서는 매우 건강하고 그런 소년이죠. 지구에서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을 만날 걸 걱정하지만 그래도 요나탄 형과 함께 이제 이 황금수탉 주막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장 맨 끝에 65쪽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막을 나서 말들이 묶여있는 데로 가면서 요나탄 형한테 물었습니다. 형, 소피아 아주머니는 뭔가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자 누군가 아주 기분 나쁜 소리로 말참견을 했습니다. 누가 아니래? 도대체 소피아가 어째서 그렇게 훌륭하다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주막집 마당은 아주 캄캄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속으로 유난히 퉁명스럽게 보이는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붉은 곱슬머리에다 덕수염도 약간 붉은빛이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막 안에서도 우리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낯으로 노래도 전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말을 타고 주막집 마당을 나서면서 요나탄 형에게 물었습니다. 후베르트야, 소피아 아주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지. 집으로 말을 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자, 아직 이야기의 초반이죠. 그래서 과연 두 형제가 두 사자왕 형제 요나탄과 칼이 이 난게올라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칼이 요나탄이 약속한 대로 난게올라에서 형을 만났고 벚나무 골짜기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에는 5장과 6장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카톡에 남겨줄 여러분들의 감상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납시다.